삼성, SK, LG 등의 한국 기업들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걱정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국산화에 성공하고 다른 국가들에서 새로운 공급처를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삼성이 일본 규제 발표 당일 이미 중국 DFT사의 불산 시험을 끝냈다. 한국 솔브레인의 액체 불화수소가 삼성전자 품질평가에 합격. 자, 여기서 액체 불화수소, 불산이라고 하죠. 액체인 불산과 기체인 불화수소가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다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불산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한국에 있는 합작 법인들에서 공정을 거친 후에 만들어진 고순도 불화수소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을 예로 들면요, 일본의 스텔라케미파가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합작법인 획트라는 곳에 불산을 보내면 획트가 이를 공정하여 기체 고순도 불화수소로 만들고 이를 삼성과 SK하이닉스에 판매하죠. 그런데 획트의 지분 구조를 보시면 솔브레인이 49%에 솔브레인의 정지환 회장이 2%로 솔브레인이 총 51%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에 불산을 보내는 스텔라케미파는 39%, 일본의 마루젠 화학이 10%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의 액체 불화수소 불산이 삼성전자 품질평가에 합격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보도되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상황이 이렇게 역전되자 일본이 마치 한국의 인심이라도 쓰듯이 수출 규제 품목이었던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를 삼성전자에 보낼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죠. 사실 이러한 극적인 역전 드라마가 가능했던 것이 삼성이 초능력을 보유해서가 아니라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를 발표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일본산 제품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죠. 향후 WTO에서 한일전 싸움을 의식해서 일본이 허가를 내준 것이라는 의견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에 판매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자폭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삼성이 일본산 대체품을 찾는데 실패하였다면 일본 수출 규제가 아베의 뜻대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았을 겁니다. GDP가 5,800조 원에 달하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백억 원 정도 수출 못했다고 경제에 전혀 타격이 없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반도체를 못 만들게 되었다면 1년에 118조 원 날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시나리오는 아베 총리의 헛된 꿈이었죠. 지금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삼성이라는 고객을 잃을까봐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회 수출하겠다며 자기네 제품을 제발 사달라고 빌고 있죠. 자, 그런데 이미 일본이 건너면 안 될 강을 건너버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탈일본 소식들이 전해진 데 이어서 이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조만간 불화수소 국산화 테스트를 끝내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현재까지 결정적인 결함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 반도체와는 다르게 12-9 순도의 초고순도 불화수소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국산화가 비교적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 소식을 들은 일본 기업들이 뒷목을 잡고 울고 있는 이유죠. LG 디스플레이는 삼성보다 빠릅니다. 원래 이번 달 말쯤 국산화 테스트가 완료될 것이라 예상되었는데 이미 마지막 테스트를 끝내고 양산에 본격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100% 국산화가 비교적 쉽게 가능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에 필요한 불화수소는 패널 표면의 결함층을 제거하는 고순도 불화수소와 세정에 필요한 저순도 불화수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저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100% 탈일본이 가능하죠.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 결함층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인데 12-9과 같은 초고순도 불화수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 내 100% 국산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기업들이 받게 될 타격은 얼마나 클까요? 우선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를 보시면요, 지난해 155조 원입니다. 매년 4.2%씩 성장해서 2024년도에는 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엄청나게 큰 시장 규모입니다. 2018년 LG 디스플레이의 매출액은 24조 원, 삼성 디스플레이는 32조 원.
둘이 합하면 56조 원이 넘습니다. 삼성과 LG가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글로벌 핵심 디스플레이 업체는 한국의 삼성과 LG, 그리고 중국의 BOE, 이노룩스, AU 옵트로닉스,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정도인데요. 여기서 스마트폰 세계 1위인 삼성전자의 계열사죠. 삼성 디스플레이와 대형 TV를 포함한 가전제품과 자동차용 디스플레이의 제왕 LG전자, LG전자의 계열사 LG디스플레이는 탄탄한 성장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BOE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의 급진적인 스마트폰 사업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무서운 성장을 보여줄 것이고, 화웨이의 경우 애플까지 제껴버리고 세계 2위를 차지해버렸죠. 이들의 성장세가 유지되는 한 저가용 디스플레이는 중국이 꽉 잡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도 밝습니다. 하지만 파나소닉은 어떤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에 독점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해 왔는데요. 최근 테슬라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 3에 LG화학의 배터리가 적용된다는 통쾌한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서 테슬라의 자동차 핵심인 내부 디스플레이도 LG 디스플레이의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소니가 삼성전자에 완전히 짓밟히고 있듯이 파나소닉은 LG화학과 LG 디스플레이에 의해 훅 같은 잽들을 연타로 얻어맞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인 파나소닉조차도 불화수소 사용량이 빠르게 감소할 것인데, 삼성과 LG가 일본에 불화수소를 써주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에 팔아야겠죠. 우선 운반 비용이 크게 올라가게 되니 수익성이 감소할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가 사줄까요? 절대 안 사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작할 때는 초고순도가 아닌 고순도 불화수소와 저순도 불화수소가 필요한데요. 이 정도 순도의 불화수소는 중국에 너무나 많죠. 얼마 전 중국의 DFD라는 회사가 삼성전자의 불산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JTBC에 의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불산은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액체로 지금까지는 대부분 일본에서 불산을 수입해서 한국에 있는 합작 법인들이 이를 기체인 고순도 불화수소로 가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해왔습니다. 중국산 불산으로 고순도 불화수소를 만들어도 디스플레이 패널용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죠. 따라서 일본 업체들이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에 더 이상 불화수소 판매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만간 일본 기업들의 불화수소 수출은 자연스럽게 감소하였을 겁니다. 삼성과 LG 등의 기업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는데, 단지 이번 한일 외교 갈등이 국산화 속도를 높여준 것 뿐이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나마도 현재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반도체용 초고순도 불화수소 판매로 연명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페이스대로 국내 불화수소 관련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생산 공장을 대폭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삼성이 솔브레인과 같이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인수해버리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일본 기업들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삼성이라는 대형 고객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삼성과 경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